8.1편 9장은 공자는 하은주 3대의 전통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특히 주나라 초기에 정착된 문물제도와 예약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인정과 예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라, 은나라의 문물제도를 증거할 역사적 유물이 부족하여 잘 알 수 없음을 공자는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자는 하나라의 예를 나는 그 예를 능히 말할 수 있다. 조동사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라의 후예인 기나라에서의 후손인 하나라 후손 국가인 기나라에서의 부족이 증거할 그런 사물, 증거물이 부족하여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라 예를 나는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기나라에서의 증거가 너무 부족하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다시 은나라에도 나는 그 예를 말할 수가 있지만 은의 후예인 송나라가 그 예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느니라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즉 문헌이 부족해서 문헌이라는 것은 바로 고문과 전적 자료지요. 이런 고문과 전적 자료들이 부족한 것이 그 까닭이니라. 모자란 탓이다. 문헌이 모자란 탓이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생략해서 표현하는 것이 한문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족은 뭐가 만족되느냐? 증거가 만족할 만큼 많이 있다면은, 즉 나는 그들의 충분히 실증할 수 있다. 실증을 할 수가 있다. 있느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다시 의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예는 하나라의 문물제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는 언지 내가 능히 그 예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기는 주무왕이, 그러니까 이 하나라의 계승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라의 시조인 우왕, 이 우왕의 후예인 등루공이라고 있어요. 등루공. 우왕의 후예인 등루공을 시켜서 이 하나를 세운 우왕, 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기나라예요. 그런데 이 기나라가 세력이 부족하고 여러 사정상 그 예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지 못하고 부족하게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나라가 그렇게 증거를 갖지 못한 그 기나라 때문에 부족증지라는 얘기는 증거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고, 은나라의 예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 예를 능히 말할 수가 있으나 은의 후예인 이 송은 바로
주를 건국한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인 은나라 주왕 마지막 왕이죠. 은나라의 주왕 마지막 왕의 서형 다시 말해서 서출형, 배가 다른 그 미자로 하여금 은을 세운 탕왕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은의 이해를 전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송나라가 미약해서 증거가 없게 되었노라. 이거를 한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즉 고문과 전적 자료가 부족한 거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아는 까닭으로 즉 증거할 자료가 부족함으로 나는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느니라. 요거는 제가 잠깐 잘못 해석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즉 곧 나는 그들의 그 문물에 대한 예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기나라와 송나라가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들이 증거만 충분히 있다면 나는 그 예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은주 3대의 예의 전승구조, 즉 지금 공자가 한탄하는 것은 대충 예의를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와 은나라에 대해서는 그 입증 자료의 부족을 한탄했는데 이 3대의 하은주 3대의 예의 전승구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BC 21세기부터 16세기까지인데 하례가 그 후손국가에 맡겨져 얘기했던 하의 후손인 기나라를 봉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해서 공자는 나는 기나라의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이 기나라의 나는 그 예를 말할 수는 있으나 기나라가 증거가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이미 기나라의 그 세태에서 예의가 실종된 바를 빈약한 바를 한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은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BC 1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은예, 이 예는 그 은이 멸망하고 그 후손인 송을 은의 후손으로서 봉해준 사람이 자료를 부족하게 남김으로 해서 공자는 예를 그냥 말할 수는 있는데 송나라의 예의 부족이 그 입증할 입증자의 부족이 너무나 한탄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국송이 미약해서 을의 예를 온전히 보존 못함을 한탄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주나라는 BC 11세부터 250년까지인데 주나라 자체 공자 시대에는 공자가 현존하기 때문에 공자가 직접 경험한 바로 해서 문헌제도가 가장 풍부함으로써 공자는 모든 사상적 기반을 주나라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공자는 하나와 은나라의 두 왕조 예법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후손 나라인 기나라, 하의 후손인 기나라, 주무왕이 우왕의 후에
도루공옥에 무왕 제사를 우왕의 제사를 지내게 이렇게 해서 만든 그 나라, 그게 하나라의 후손 기나라고, 송나라는 은의 후손으로서 주무왕이 거랑의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탕왕, 주무왕이 송의 주무왕이 은의 건국자인 탕왕의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미 쇠약해져 가지고 제대로 전성된 예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의 문헌과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검증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은 공자는 예학의 전통 계승을 중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전해진 기록이 부족함을 아쉬워한 계절이 바로 8일편 9장인 것입니다. 8일편 10장은 공자는 제사의 본질은 시작할 때의 정성, 관례죠. 정성에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긴 절차들은 형식에만 너무 치우쳐 마음을 흐트러지기 쉽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은 근본, 즉 정성이지 과다한 형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8일편 10장인 것입니다. 지역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체라는 것은 천자가 지내는 체죠. 제사를 지낼 때 나왔죠. 제사를 지낼 때 자는 from 시작. 제사를 지낼 때 처음에 신에게 술을 부어서 도하는 절차가 이게 관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사를 지낼 때 이 관이라는 절차가 이미 지나가 버린 후에 오는 그런 이후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나는 굴욕, 욕심이 없다,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제사 지내를 관 이후의 제사 지내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지만 이 관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절차니까 여러분은 대충 2500년 전에 이런 예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거 지금 시행되지도 않고 이미 없어진 것들이니까 그냥 저런 제사 지낼 때 저런 절차가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관례라는 것은 제사가 시작해서 신에게 술을 부어서 고하는 절차,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끝나버린 그 이후에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제사의 신은 시작의 정성이 있으며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거나 또 절차적인 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중요하니까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이 체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옛날 고 사전에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체를 주석가들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체를 몸가짐, 태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라고 해서 제사할 때 고대 옛날 중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를 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주자도 이것을 체자, 제기, 대대, 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자도 이 체를 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해가지고 제사에서의 가장 큰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사를 지낼 때, 큰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from 여기서부터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술 먹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관 여기서 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를 시작할 때 어떤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술 이름까지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울창주라고 나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울창주의 향기를 시종들에게 풍기고 술을 땅에 뿌리는 간신 이것을 간신을 비는 절차를 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 알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의 절차, 왕자는 그 이후의 절차는 이 관례가 끝난 이후의 하는 절차는 그 절차는 나는 보기를 원하지 욕심내지 않는다. 보기를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자가 이런 얘기, 관의 절차, 술 뿌리는 절차, 처음 시작하는 절차를 끝내고 나머지는 보기 싫다고 하는 그런 까닭은 무엇이냐? 이 체제는 이 체제라는 요런 체제, 이런 제사는 천자만이 지내는 큰 제사라고 합니다. 이 큰 제사라는 얘기는 바로 건국의 시도와 아울러 하늘과 먼 선조들을 함께 모시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데 무왕의 아들인 성왕이 주공의 공이 크므로 그에게 체제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제후의 나라인 노나라가 계속 체제를 지내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 그래서 공자가 보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창주를 뿌릴 때까지는 제사를 지내는 노나라 군신들이 정성을 다하고 긴장하는데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군신들이 해이해주고 정성이 부족함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법에도 어긋나고 정성도 부족함으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자는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드리느냐? 즉 시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제사 지낼 때뿐 아니라 공부나 일이나 인간관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출발할 때의 태도와 정성이 뒷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형식보다는 본질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절차나 외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정작 진심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2500년 전의 형식에 빠지지 말자라는 그런 말을 경고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핵심이에요.
제사는 조상에 대한 효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결코 화려하게 치르는 의식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행사를 하든 진심이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